정치 시사 소식을 팩트와 직설로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 우리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지난주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셨죠? 제가 제 맘이죠. 그거는 뭐 정치와 시장은 네. 자기만 마음대로 살고 뭐 우리는 마음대로 안 사는. 법 지키면서 살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유,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 본인은 뭐 적금 붙고 네, 다. 본인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우리는 꼬박꼬박.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취재 일정이 있으셨다고. 예,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했는데 일정을 도저히 못 맞춰갖고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성동 취재하느라 그런 건가요? 권성동 취재도 해야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일정이 강원도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니었고 그랬나요?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권성동 취재 좀 하셔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이거 좀 했잖아요. 소금이라고 불러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소금? 솔트 팀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기사를 딱 올려두시고 네. SNS 상으로 글 썼던 거는 한겨레라고 적진 않았지만 하지만 한겨레 기사는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탐사 보도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 네, 이건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굉장한 말하자면 칭찬이 아닌가.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샤라웃을 하니까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한겨레는 역시 탐사팀이 네, 최고군요. 네, 탐사 보도가 있어야 된다. 언론의 기능에서. 예. 네, 요 얘기를 이제 한겨레 측에서 들으면은 네. 약간 심경이 복잡해요. 이게 예, 저도 또, 뭐 알고 있는 게 네. 있어서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탐사 복잡하다. 팀을 없앴지만 이제 탐사 인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네. 그걸 또 왜? 우리가 애써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왜? 집회 신고 한번 내죠. 네. 집회 신고 한번 냅시다. 뭐 또 네. 내세요. 뭐 네. 집회 자유가 있는 거니까. 구호를 외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 꺼냈으니까 제가 여쭤봐도 돼요? 혹시 그러면 대통령의 샤라웃 이후에 내부에서 이 탐사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자들 많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아름아름. 네. 좀 더 네, 뭐. 전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네, 뭐 탐사라는 게 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왜 아까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회사 입장이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또 그게 탐사니까. 그것이 탐사다. 왜냐면 본인 입장만 얘기할 수 없어요. 회사 입장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월급 받는다. 아니 근데 한겨레 화이팅!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사 기사를 SNS에 걸어놓고 칭찬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겨레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꼭 탐사팀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뭐 저희 보도를 통해서 어쨌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뭐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사회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문제 제기였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다. 일단 중지를 시키고 우리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 자체가 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보람된 일이죠. 정확히는 그 기사가 한겨레 20일 기사잖아요. 왜냐하면 한겨레 20일 기자니까. 그렇죠. 네, 한겨레 20일 기사예요. 한겨레 20일이라는 건 주간지잖아요. 그렇죠. 주간지에 나오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주에 하나 나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이 이루어진 날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겨레 신문은 하루에 하나 나오는 거. 일간지죠. 네, 일간지. 일간지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어. 조그맣게. 우리 칭찬받음. 한겨레 20일 칭찬받음. 진짜요? 네, 조그만 기사가 있어.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기사가 따로 있었다. 그건 내 눈치를 못 챘는데.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로 시사 이해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데 신문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을 부릅끼고 한겨레를 진짜 부릅끼고 1면만 보지 말고 한 10면까지는 꼼꼼히 보라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에 또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 우리 김한 기자를 중심으로 오늘 시작을 해봤고 우리 두 분은 주식을 혹시 안 하시죠? 저요? 예. 안 합니다. 주식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작진분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나 보네요. 네. 조피디님이요. 예, 3,400을 돌파했다라는 오늘 대문짝만한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대법원장 사퇴해라.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얘기를 했다가 말을 뭐 몇 번 바꿨다 이게 또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여기 집 넘어오는 사이에 국회 대정부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만 화제가 된 장면들만 유튜브에서 두루두루 보실 텐데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미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생각이 없다. 그걸 왜 물어보냐? 네. 라고 답을 했고 이미자는 총리니까 물어본다 라고 다시 물어봤고 김민석 총리는 생각이 없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더 기사가 많이 났을 텐데. 그러면 이 생각이 없다라는 게 됐으면 네. 내년 지방선거는 김민석 총리가 실제 출마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생각이 생기면 하는 거고. 아 어느 순간. 사람마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가서 입장을 바꾸기 좀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뭐 딱 부러지는 대답이에요. 지금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은 생각이 없죠. 저도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에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건. 야, 이게 좀 다르죠. 이게 김민석 총리가 생각이 없다라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안 나가는 쪽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네. 아, 제 말은 김한 기자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대답이 그런 거라는 거지. 번복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대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방선거가 있을까요? 아니 지방선거야 늘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통치를 네. 하는 사람이지만 예. 정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이 앞으로 있을 여러 정치 일정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이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지방선거냐? 네. 그렇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나란 일대로 하면서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잘 되면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내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겠고 네. 여러 생각을 하고야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주 지금 당장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김민석 총리 이거 뭐 가정입니다. 두 분한테만 그냥 단답형으로 들을 건데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생각이 나중에 진짜 있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어딜 나갈까요?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이북오도청. 이북오도청이요? 네. 무슨 말씀을? 서울시장이죠. 그걸 왜 성의 있게, 물어봐요? 왜 성의 있게 물어봐? 좀 해주세요. 아, 그거를 질문이 성의가 있어야지. 그럼 어딜 나가요? 나가면 서울시장이지. 나가는 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이제 여쭤본 거죠. 네. 그렇게 바로 서울시장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강원도지사 이렇게 하면 더 재밌죠. 네, 서울시장. 강원도지사는 또 다른 사람 얘기가 있으니까. 네. 서울시장밖에 없습니까? 그럼 난 제주도지사. 두 분 다 노력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예. 두 분 다 서울시장이라고 대구시장. 얘기하실 것 같은. 오 대구시장. 오 대구시장. 오 대구시장. 이진숙과 맞대결. 어. 몸값을 키운다. 체급을 올린다. 그냥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두 분 다. 아니 왜 대구시장 나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도 있죠. 뭐요? 이게 직전까지 아무튼 지금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뭐 가늠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분이 나가면 어떨까, 저분이 나가면 어떨까 해봤는데 예. 아 이게 의외로 시원치 않다 상황이. 네. 상황이 좋지 않다. 네. 그러면 전격적으로 정권 핵심부에서 예. 서울시장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예. 해가지고 구원투수로 뭐 가는 경우가 예. 가능성이 제로일까? 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국무총리를 한 다음에 지자체장을 다시 나온 사람이 있나?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의도문법 정치에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이라. 네. 저는 국무총리를 하고다가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나온다 이러면 그 자체로 굉장한 공격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이미자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지방선거 나오냐고. 이미 기정사실화를 해서 그 상황을 막 조금씩 열리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야지 사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아하. 물어봅니다. 근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공격의 빌미가 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임기 2년 차에 서울시장에 나온다 이러면 100%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체급을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나 그러면 죽어도 못 이겨요. 지금 구도에서는. 그래요. 야, 복잡해진다 지금 머릿속이 또. 왜냐면 김민석 총리 얘기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인물도 막 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다가 누구요? 아니 뭐 이제 뭐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나 예, 뭐 이런 분들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총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참모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예. 뭐 어쨌든 대통령실을 거쳐서 체급을 올려서 나온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문법상으로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데 국무총리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요즘의 정치가 예전에 그 문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치인지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처럼 실제 어떤 선택을 나중에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뭐 이 정도로만 일단 뭐 대정부 질문 얘기하고 본격적인 준비된 질문으로 좀 나아가 보자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요게 지금 거의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린 배경에는 이거 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사실상 뭉갠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뭉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형이 돼가지고 선고가 또 11월 20일 9월 15일인데 11월 20일이면 2달 있다가 선고하네요? 네. 원래 이런 건가요? 뭐 이례적으로 느리다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구형과 선고가 2달 차이는. 근데 좀 시간차가 있기는 하죠. 일반적인 재판들에 비하면. 근데 인원이 많아서. 네, 그것도 그렇고 정기국회 기간이니까 뭐 그런 점들이 가만히 됐겠죠. 아, 근데 그 자체가 법 앞에 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죠. 예.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왜 빠루가 등장했는지 뭐 이 시사 자판기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제가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뭐가요? 잘 이렇게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빠루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빠로가 뭐야? 예. 아니 이제 패스트트랙 그 논란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항변을 했는데 빠루라는 걸 들고 있는 사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때 나경원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거는 근데 빠루까지 왜 들고 나왔다는 건지 기억나세요? 아니 근데 이제 6년 5개월인가 뭐 지나가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박영식 예. 이 박영식의 정치화 시장 예. 박영식 님은 예. 사실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YTN 연합뉴스 공채 개그맨 아닙니까? 공채 개그맨? 네, 요즘에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 어쨌든. 네.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러면 고운말 발음만 써야 돼요. 빠루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노루발 못보비. 뭐라고요? 노루발 못보비. 노루발 못보비예요. 근데 이게 어학사전에 표기 보면 바루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BARU. 오. 네, 바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예요, 이게? 네, 일본식 발음으로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바루가 빠루가 된 거고 빠루의 그 표준어는 노루발 못보비예요. 그럼 노루발 못보비는 못을 뽑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못을 뽑는 거죠, 원래.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해봤고. 네. 잘 몰라요. 근데 뭐 이게 옛날 생각에 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르죠. 이게 사실 기억도 안 나고 그 뭐 집히는 대로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네. 옛날에 뭐 게임에 나옵니다. 그 어떤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 요거를 들고 요걸로 다 부실 수가 있어요. 요거. 그래요? 바로로 갖다가 다 부실 수가 있는 게임이 있어요. 오. 뭐 그런 건지는 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원내대표였고 예. 이 패스트트랙 사건 뭐냐? 그 당시에 이름이 패스트트랙 사건이잖아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다가 안건을 그 당시에 이 민주당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 동조한 네. 다른 정당들 네. 다른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의 특정 안건을 태워가지고 예. 요거를 신속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절차로는 못 막으니까 몸을 던져 막으려고 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몸을 던져 막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막자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원내 대표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막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이겠죠.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경원이겠죠. 주도를 하려면 그리고 그냥 이제 맨주먹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안 갖고 왔어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또 운동권 시절에 김한 기자님도 잘 아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운동권 시절에 이거 이제 경찰하고 대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신 차려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강목 이런 게 내 손에 들려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전설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치 국면에서 갑자기 무서운 아저씨들이 네. 그런 도구들을 네. 휙
뿌리고 갔다. 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얘기죠, 이게. 그게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뭐 아저씨가 와서 뿌리고 간 게 그리고 뭐. 그 사건이 굉장히 설명하면 복잡하고 지금 뭐 크게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의미도 없지만 네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 나경원의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인데 그 책임을 빨리 물었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6년, 5년 이렇게 걸리면서 예. 이 사건이 뭔가 이 사건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고 물론 네. 그때 행위도 문제였지만 예. 지금 나경원이 하는 변론을 그때 그 사건이 나고 3개월 후에 했으면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지나버렸고 그 와중에 뭐가 터졌던 겁니까? 한동훈의 자백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너 예전에 저한테 공소치하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무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네. 네, 엄청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했단 말씀입니까? 네. 네? 한동훈 후보 말씀 똑바로 하세요. 자,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 맞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답. 저를 이렇게 모욕하나요? 막 이랬는데. 예, 진짜로. 근데 이때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나? 한 후보 똑바로 말씀하시라.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를 나경원 당시 후보가 하신 적이 있고요. 본인이 당사자의 사건을 고사되고 한동훈 대표가 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또 네 이랬잖아요. 또. 네. 그 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 그거를 모르셨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장면이 실제 있었고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때 왜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까지 공소 취하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에는 뭐 집행유예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징역 2년 구형인가? 2년 구형일 거예요. 2년 구형. 2년 구형이면은 이거 저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1심 선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량이라든지 이런 징역에 집행유예 달려서 유죄나겠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왜요? 징역 뭐 한 재판부가 뭐 한 제 그거를 감안해서 한 3년쯤 구형. 아니 선고했으면. 설마 그렇겠습니까? 2년 나왔으면 그 보통은 그 안쪽이죠. 뭐 1년 정도 실형인데 이걸로 이제 실형을 줄 거냐 이 여부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갈림길은 그거 하나 아닙니까? 의원직이 박탈되냐 안 되냐. 네. 근데 저는 의원직 박탈형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또 재판이 1심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럼 시간은 또 걸리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러는 그 사이에 다음 총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황교안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나머지 밑에 보면은 사실 이분들에게 비교는 안 되지만 이만희, 김정재, 송원석, 윤한홍 이런 분들도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 200 이런 돈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좀 나중에 실제 선고 났을 때는 일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형량이 네, 형량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가담 정도나 한 그렇죠.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심각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경원 사람들은 대표지. 나머지 사람들은 예. 거기서 뭐 연좌하고 네. 들어 눕고 네. 국회 선진화법 동물 국회를 만들지 말자고 해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잖아요. 예. 근데 동물 국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동물들이고 동물이 된 거잖아요. 우리 오늘은 동물이 된다. 네. 그래가지고 누군 거 아닙니까? 네. 동물이 되자. 예. 그 동물들이에요. 그 동물들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데 동물이 돼야 한다라고 시킨 조련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련사가 제일 무거운 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조련사가 노루발 못보비를 들고 이제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 문법으로 따지면 네. 나경원 의원이 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야 된다. 내가 모든 내 밑으로는 다 책임이 없는 거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네. 이러고 가도 말씀하신 대로 네. 재판을 받으려면 하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미 한동훈에게 공소취하를 부탁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그렇게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 상황도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주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영원히 말하자면 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겠죠. 이 정도 사안이면 법사위는 그만두는 게 맞지 않아요?
법사위 뭐 처음에 갈 때부터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게 결심 공판 일정이 잡히니까 간사로 가는 거지. 예. 무슨 추미애 대 나경원 추나 대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뭐 그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뭐 몰라요 이러고 이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염치, 네. 양심 예. 이런 레벨의 문제면은 그만두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도 재판 받는 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둬야 되냐 이러면서 뭐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예. 재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한동훈의 음모다 이러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근데 저는 참 여러모로 이제 좀 허탈감이 있는 게 예. 이걸 6년 5개월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죠. 예. 벌써 정리가 됐어야죠. 예, 동물국회를 만들면 처벌을 받고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예.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동물국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운다. 예. 이게 작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동물국회를 만들었는데 책임을 사실상 사법부가 이걸 질질 끌어갖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진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뭐 이심도 가야 되고 예. 대법원도 가야 되고 예.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뭐 파기환송도 되고 뭐 이러면 그렇겠죠. 뭐 어떻게 이거를 언제 끝날지 이 사람들 정치 인생 다 끝나고 나서야 뭐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은 왜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동물국회를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일각에서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사실 뭐 민주당 의원 일부도 여기 뭐 이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가 돼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법부가 국민의힘만 특별히 이제 비호를 해준 거냐 이제 이런 지적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각에서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사법부가 이 건을 처벌하는 거에 굉장한 부담을 느낀 거고 입법부도 그 상황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뭐 선출 권력과 뭐 임명 권력 뭐 이런 사법국가 이런 거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카르텔을 맺으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이 6년 5개월이나 갈 수도 있냐라고 하지만 그 절차적으로 6년 5개월 동안 뭉갰던 사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이건 누가 잘못했군, 어떤 판사가 잘못했군, 아니군, 이건 법원행정처가 잘못했군, 이거는 중앙지법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에 직접적인 어떤 책임자는 휘발되어 버렸고 이미. 근데 이 관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6년 5개월이나 판결이 지연될 수, 그러니까 지금도 구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입법부 전체의 일이야. 우리가 입법에 들어가면 안 되지. 입법부 입장에서 이거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거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국회 우리 선출 권력이에요.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지연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가 한국 사회의 어떤 기관, 어떤 영역들이 특권화되어 있다, 성역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관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권력의 선을 넘지 않는 짬짬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일반 국민적인 시각이나 뭐 예를 들면 민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법부와 입법부의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 중에 처음으로 일단 목소리를 낸 거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쪽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일부 썼다가 뒤에 가서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건과 관련돼서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 생각이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에 소속된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뭐 앞으로 나름의 구상한 정치적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 지지층이 원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그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되는 통치를 해야 되는 집권 세력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하고
부담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집권 세력의 입장 생각을 할 때는 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문제 이런 예. 것들을 둘러싸고 이게 뭐 위헌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모로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예. 법조계 뭐 이런 데서 지적들이 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사법부가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거 뭐 다 좋은데 우리 입장도 좀 들어주세요. 모여가지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 얘기까지 나오면 그러면 사실 이 얘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지지층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예.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집권 세력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네.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당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예. 주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당신은 이 저기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고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갈래들의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다른 재판부도 있어야 된다 등등.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죠. 예. 이거는 그냥 당에서 자기 정치 스케줄을 갖고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네. 당 대변인이 그러면 이제 당에서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였는데 네. 이 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 뭐 전반적으로 어떤 원칙적인 원론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네. 그럼 요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겨냥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문제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상당한 어떤 비판의 어떤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안 좋은 선택이거든요. 안 좋은 대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 문제가 이 정무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바람에 네. 오늘 상당히 그 선택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제 바로 잡은 거죠. 네네네. 근데 안 했으면 좋을 문제였는데 네. 이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잡는 데 이르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감수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수하려고 했다라는 걸 돌파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예.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내란 재판부는 뭐냐 이런 거의 문제에서 예. 일정 정도의 이 조희대 대법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를 돌파해 간다. 우리 사법개혁 할 거야. 핵심적인 게 이거야라는 거를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까지는 돌파하자 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소위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하는 바지만 지지층의 열망에 부합하잖아요. 예. 뭐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 가닥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발언이 나가고 너무 거세게 말하자면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예. 다시 그러면 원론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정도 수습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강정 대변인이 지금까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뭐 대통령과의 호흡으로 봤을 때 네. 본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하진 않았었고 특히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뭐 있어서.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방향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법과 관련된 지금 말하자면 뭐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와 이거의 모습 이런 거를 네. 우리 쪽을 이슈 묶음을 이쪽으로 가져가자. 예. 뭐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다가 예. 이게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사법부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돼요.라고 해서 약간 예. 좀 정돈한 상황이 현재까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댓글에서도 좀 지적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정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속기록 수정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오피셜한 대통령실의 발표를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차 브리핑 때 나왔던 거하고 마지막에 11시 33분에 배포된 공식 속기록 수정본은 제가 보기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러니까 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가 이제 마지막 대통령실이 밝힌 멘트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신중하고 안정적인 워딩을 써서 얘기하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지만 그쵸. 해석하면 우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직접 발화하는 것과 발화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천지 분간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정정된 워딩, 이 논란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을 겪고도 이 워딩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건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은 보여주는 거죠. 저 말을 왜 정정하겠습니까?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정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톤다운을 한 것이고 그 톤다운한 내용의 단어들을 보면 국회가 결국은 그 뉘앙스를 강조한 거잖아요. 예. 국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국회에 있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다. 예. 원칙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제 2단계, 3단계로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애초에 한 얘기를 완전히 접을 수가 없는 거고 내놨으니까 이걸 톤다운하는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톤다운 왜 하겠느냐?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 라는 걸로 해석되는 것이 싫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러면 대변인이 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예. 이런 일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굳이 대변인은 이 애초에 제기된 질문 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사실상 동의한다라는 이 언론이 그렇게 아마 쓸 그러한 차원의 대답을 했는가?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최근에 당정대가 뭐 이게 어긋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있고 네네네. 그게 뭐 우상호 정무석하고 뭐 정청래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최근에 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서로 뭐가 어쨌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 모처럼 또 모여가지고 강원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모여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래봐요. 그러면 신문에 뭐라고 답니까? 어제 악수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또 달라요. 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보기에는 요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하는 거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사법부인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의 문제라는 거를 당연히 또 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요 능력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 능력인 거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 다시 어떤 조율, 점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자회견 때 밝혔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방점이랄까? 이제 이거를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이건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도 응당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입법부가 또 사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사법부에 뭐 재판부가 설치되든 혹은 대법원장이 견제를 받는 것도 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여러 또 오해들이 나오고 막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뭐 잠깐 중간중간 이제 이 언급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나 싶고. 네. 고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해서 법원 조직이 네. 이게 이 정도까지 대통령실이 이거 물러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물러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하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치가 살풍경이 돼서 그런 판단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말하자면 이 말의 진위와 말폭탄을 둘러싼 또 이제 구구절절한 논쟁으로 남겠죠. 이거 그러면 조희대 천대엽 이 어떤 사법부의 1, 2인자들 나온 언급 뭐 굳이 소개 안 해드려도 그냥 다 반대 입장이에요. 사법개혁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법부도 끼워달라 이겁니다.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이제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 늘 강조하면서 뭐 비상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물러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러날 수가 없겠죠. 그래요? 네. 그 지금의 사법부가 네. 지금의 조이데 코트가 네.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해요?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쭉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뭐 위헌적인 측면도 있고 법원장들이 네. 모여갖고 성토대 한 거잖아요. 실제 나온 입장은 결국 결론은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를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예. 이지만 거기서 모여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의 이제 성토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력 행사한 거죠. 성토대를 했는데 성토대를 해놓고 이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실상 사법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예. 문제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고 그쵸. 막든지 어느 정도 사법부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예. 요 맥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는 않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사법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논의만큼의 준비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사법개혁의 핵심이 그러면 뭐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 사법개혁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약간 돌발적 이슈에 가까워요. 지기현이라고 하는 특이한 판사가 있었고 그쵸. 이상한 판사가 있었고 조이대가 말하자면 계엄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법조 카르텔의 한 정점에 있는 인물이 아니야? 거기서 실제로 좀 활동도 하는 거 아니야? 예. 뭐 도움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반대자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법원을 개혁하는데 어떤 플랜을 갖고 있냐 지금 당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뭐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면 사법부는 어떻게 뭉치냐면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사법기관의 독립으로 치환해서 활용하는 전법을 써요.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러면 지난해지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 재판의 독립이라는 건 사법 기관의 독립이 아니에요. 기관의 독립이. 근데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쓰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 틈새를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사법 개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경원이 한동훈한테 했던 게 사법 개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법원을 개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법원의 개혁 방안이 뭔지를 이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조이대 대법원장 한 명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법원을 이렇게 개혁할 거야.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거예요. 법원의 문호를 더 열어야죠. 뭐 예를 들면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거예요. 뭐 이런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부가 이거에 말하자면 이 빌드업된 논의에 반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논의가 오래 가면 이렇게 이 구도로 끌려가면 정치 권력이 선출됐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대법원장을 압박을 가해서 밀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금방 바뀌어요. 이거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에 진짜로 그 접근이 그거라고 하면 법원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기현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 그렇죠. 그 방법도 있죠. 네, 근데 탄핵 카드를 쓰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사법에 개입한다, 사법의 독립을 위협한다라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핵 카드를 던진다고 쉽지 않잖아요. 뭐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건 뭐든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뭐 탄핵을 한 이유가 있으면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죠.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 거면. 네, 그렇죠. 하면 되는데 문제는 탄핵은 차라리 절차가 있죠.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재판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기현 씨는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공중에 뜰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럼 그거를 감내하고 할 만한 일인가? 그거는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재판부가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은 그 재판 갱신 절차가 있는데 그 재판 갱신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도움이 되는 거냐 예. 이거는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탄핵은 차라리 절차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새롭게 절차를 만드는 문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 절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절차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요것도 감내할 그러면 요 이제 감내하는 것이 이득인가? 예. 감내하면서 가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은 그냥 요거는 일단은 카드로 두면서 예. 압박 수준에서 계속 갖고 가는 게 나은 거냐? 예. 요것도 이제 판단해볼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이제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나은 거잖아요. 단칼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판단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상희님께서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들어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계속 정하는 게 어이가 없다 하시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원래 잘했으면 자정작용이 됐으면 이제 이런 논란도 필요 없죠. 뭐 위헌이냐 아니냐 물러나라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법부가 워낙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 내란 재판부의 어떤 뭐랄까 중립적인 재판도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런 입장을 냈네요. 히틀러의 젤입니다. 정부 여당은 히틀러다. 본인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본인은 뭐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스탈린인가? 근데 이제 사사건건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도 뭐 추진안이나 실제 전담재판부가 생기면 또 그건 그것대로 또 사사건건 또 물고 늘어질 거고. 근데 이제 히틀러다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면 괜찮아요. 그것도 네. 그냥 웃긴 소리 한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웃긴다 이러고 말면 되는데 예. 절차를 갖고 장난을 칠 거라는 거죠. 뭐를 신청을 하고 예.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고 예. 그게 되든 안 되든 또 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침대 축구. 예. 특기가 침대 축구잖아요. 네. 침대 축구. 아까 김한 기자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합디다. 네. 웨인 루니가 뚱뚱해졌다고. 네?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웨인 루니 팬들에 대한 어떤 상처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나 사실을 아니 얘기했잖아요. 웨인 루니가 배가 많이 나오고 그 과거에 저돌적이었던 정말 뭐랄까 축구 스타가 굉장히 좀 배가 많이 나오고 둥둥해졌다. 후덕해졌더라고요. 예. 네. 웨인 루니 몸매가 김민아 몸매가 됐다. 예? 그 얘긴데. 예. 예. 웨인 루니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했지만 배 나온 사람 중엔 가레스 베일이 볼을 제일 잘 탄다.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어째 축구 스타.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축구할 수 있다. 예? 들어 넣어버리고. 예? 루니 어제 골 넣었다. 루니는 골을 넣지만 윤석열은 들어 넣어가지고 내가 자꾸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계속 이게 내가 들어 넣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을 줘야 되고 인저리 타임을 안 주면 이 심판을 갖다가 내가 어디 뭐 이 피파에다 제소를 할 것이고 이런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저 심판은 심판 자격이 없고 예, 심판이 틀러다. 자격증을 야매로 땄고 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도 된다. 그럼 네가 뭐라고 하든 예. 네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다. 예. 이럴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얘기하듯이 네. 법원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안 내놓으니까요. 박영식 님이 얘기하듯이 예. 법원이 무슨 얘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안 내놨죠. 오늘 예? 한겨레가 일면에 딱 썼어요. 예. 한정혜 정책위의장 얘기 이거다. 법원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기현 판사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죠. 대책이 없으니까 입법으로 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대책을 빨리 내놔라. 라는 얘기다. 그렇죠. 예. 예. 내놓고 나서 이러면 뭐라도 좀 이해해 주겠는데 뭐 안 내놓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가 아까 말하는 이 정도 말하면 이제 알아듣는다고 말한 거 예. 이 정도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나오면 모여서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야, 우리는 개혁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당하기 전에 네.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자. 어떤 개혁을 할지. 그러면 그런 안을 법원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법원이 국민의 눈에 비치는 건 어떤 겁니까? 야, 우리 빼고 논의하는 거 다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사법부 독립 이거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논의를 할 때 우리 넣어줘야 돼. 일단 그거 해줘. 야, 그거 안 해주면 우리 다 안 해. 우리 깽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켜본 결과 사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입법이 뭘 못하더라.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다 재판받아야 되고 검사들도 수사기관들도 다 어쨌든 재판 가서 이겨야 되는 건데 재판부가 받아줘야 되는 건데 영장 하나 받으려도 재판부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엔 저 땡깡이 통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땡깡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사법부의 입장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의대로 1점 돌파한다. 직위원으로 1점 돌파한다. 이거보다는 법원 개혁을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이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할 거야. 너의 입장은 뭐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사법부는 너무 미진하거나 아예 이제 그런 입장은 없다. 혹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엄청난 보도가 주 후반에 나올 거다 이런 소문들이 기자들 사이에 도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왕따인가 봐요. 아니 근데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5월 14일 날 이 모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희대 그다음에 뭐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이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검이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뭐 김충식,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기록을 보고 확인하고 이 자리가 있었다. 만약에 실제로 확인이 된다. 수사에서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근데 주 후반에 보도가 예정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주간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주 후반에 하나 보죠.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날 신문 나오니까. 주 후반이 꼭 주간지만 하는 건 아니 주간지에서 왔으니까 괜히 이제 찔러 보는 거죠. 주간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월간지가 하나 봐요. 혹시 윤석열 12월 석방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매우 질문드리기 불편하지만 들어보신 아니 이제 온갖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어봤죠. 근데 이제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 건데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가정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그 어떤 성패, 그것이 될 것이냐의 성패는 특검이 지고 있는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추가 기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이 또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건 또 아마도 직위원이 재판을 12월 안에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와 또 맞물려가지고 12월이라는 시점이 등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 분에게 뭐 굳이 가정을 전제로 묻지 않겠습니다. 2026년 1월에 대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무속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지라시 같아가지고 얘기가 좀 죄송하고 여기를 그러면 박영식의 정치 지라시로 하죠. 박영식의 정치 지라시로 해서 정치 거짓말. 박영식의 가짜 정말. 정치. 아니 근데 저는 왠지가 아니고 이 양반들이 무속에 심취했던 양반들 아닙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내년 1월 대운설, 뭐 12월 대운설 이런 거에 또 진짜 물 떠다놓고 저기 어디에 구치소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왜요? 성경 읽고 계시다잖아요. 성경 시편 23편 크게 복사해갖고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크게 복사한다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여러 가지 버전에서 노인들이 읽을 수 있는 버전도 엄청나게 많은데 큰 글씨로 나오는. 근데 왜 성경을 복사해서 읽습니까? 그렇게도 하거니와 그리고 다 나이가 들면은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 나도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안경 벗어야 돼. 이렇게 벗고 봐야 벌써요? 벌써가 아니고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다 동년배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보고 나서 더 열받는 보도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을 내놨어요.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1조 4천억 원이 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 1조 4천억 원이 어디서 나왔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을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 새롭게 또 신축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초동 땅값과 연결된다라는 전체로 1조 4천억이 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뭐 은평구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그 서울 거기 부지 있어요. 그 그 무슨 부지지? 그 서울 혁신센터? 혁신파크. 서울 혁신파크 부지. 오세훈 시장이 거기다 뭐 개발한다고 하는 그 네. 부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도봉산 정상에 두면 어떨까요?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아니 그래요? 아 부지가 문제야? 제천으로 보내자. 아 제천으로 보내면 이거 1조 4천억이 아니고요. 왜 제천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 땅 사놨어요? 아니야. 살았네. 아 이거 수상하네. 여기 갑자기 제천이 왜 나와? 여기 채널 이름 박영식의 정치 부동산으로 바꿔요. 박영식의 정치 부동산. 아니 저는 중심에 충북 오송 세종 다 있으니까 좀 더 강원도가 가까운 더 중심에 제천에 딱 두면 땅값도 뭐 서초동보다 쌀 거고 근데 이거를 나는 대전 어떻습니까? 대전. 대전은 그래도 땅값이 비싸요. 박영식의 대전. 비싸요. 이거를 사실 이게 이거 나한테 탄식을 내가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 논리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나 진짜 이거는 너무해요. 나는 이거는 근데 법원 내부적으로 포상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요? 네. 이거를 포상한다고요? 네. 아니 그런 정도의 네, 생각을 하는 생각을 분들이다. 해보자. 아 창의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 논리가 뭡니까? 아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대법관 한 명이 사무실을 75평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사무실에 들어가 본 변호사들이나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농구 코트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75평입니까? 검사장급들이 60평 사무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엔 시험 한 번 잘 봐갖고 거기까지 간 유형의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얘보다는 급이 높지. 얘보다는 급이 높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근데 75평 혼자 써요? 혼자 쓰죠. 혼자 써요. 그러면 혼자 써요. 법으로 정해야 돼. 사실 이 법관 또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 몇 평짜리 써야 되느냐 법에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법을 박영식의 정치화 시장 스튜디오보다 크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 아니면 2인 1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죠. 뭐 4인 1실은 왜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왜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크게 쓰고 싶으면 박영식의 정치화 시장을 키워줘야 크게 쓸 수 있다. 오. 네. 여기 지금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은 그렇게 넓다면 넓은데 여기 120평쯤 되잖아요. 300평쯤 되지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대법관들이 사무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바는 하지 마시고 이런 논리가 있어요 또. 근데 그런 논리는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예. 대법관을 늘리면 또 부수적으로 늘어야 되는 인원이 있다. 있죠. 인원은 있죠.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데 재판 연구관은 또 판사들이 이제 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법원의 허리급 여기서 우리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에이스들이다. 네. 에이스들이 재판 연구관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도 좀 늘려줘야 된다. 늘려주면 되지 뭐 그거는 또. 근데 나는 어떤 제도적 개편을 하는데 공간 때문에 이걸 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건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한 그래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 늘려주자 그러면 늘려주면 된다 급판사들은. 근데 만약에 급판사들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사무실을 서초동에 둬야 돼가지고 1조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고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보다 크면 안 된다. 현재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실제 설계 공사 기간만 8년 추가로 1, 2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얼마나 대법관들의 오만함입니까? 오만함도 오만함인데 이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대법관 증언을 전혀 1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에서 아니면 어떻게 대법관 증언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직무 공간과 인력이 써야 되는 공간을 합치면 서초동 땅값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1조 4천억이 든다. 이거를 답변으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대법관을 늘리는데 1도 동의하잖아요. 이거를
창의적으로 맞아요. 써온 거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어떤 법원 내 불만 세력이 지금 네. 이 안을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 대법관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거야. 그렇죠. 대법관들이 이렇게 넓게 쓰는 게 싫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폭로하자. 그렇죠. 이걸 알려가지고 쟁점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박영식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분노했습니다. 예, 박영식의 정치 부동산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천으로 가게 만들자. 예, 그래갖고 최소한 대법관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계층을 3명이서 쓰고 있다. 한계층을 20명이서 써라.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이런 시도다 이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법을 바꿔가지고 서울특별시를 벗어날 거라면 뭐 아까 은평구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게 정말 지금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뭐 이게 14명에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미나 아버지예요. 네. 미나야 공부 좀 해야지 이제 라고 했는데 아버지 제가 공부를 하려면요 문집을 8권 18권을 사야 되니까 책장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아이패드가 필요하고 키높이 책상이 있어야 되고 뭐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하려면 체력도 줘야 되니까 뭐 산삼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하지 마 이 자식아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는 야 그렇구나 넌 맞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의견으로 국민분들께서 이제 요 시청자분들이 요 뉴스를 보셨을 것 같고요. 뭐 대법관 그 실에는 샤워실, 침실도 있고요. 실제 75평이라고 합니다. 차량 저기 의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기사님도 다 저기 써져 있고. 75평이면 아파트 평수로 분양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넘어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상 이렇게 딱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네. 50평대 아파트 거실에만 들어가도 목소리가 울려요. 그럼요. 네. 근데 100평의 통공간이다. 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원룸이네. 근데 원룸이네. 실제로 이 75평짜리 대법관의 집무실에 들어가 본 기자들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뭐 쉽진 않죠. 접근성이 높은 데는 아니죠. 혹시 대법관 집무실 제가요? 혹시 뭐 가보신 분을 아신다거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는 가봤다. 아휴 정말 진짜 한숨이 나오고요. 이게 결국에는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 모든 안건에 대해 사법부에 있는 소위 고위 공직자분들은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내 임기 내에는 어림도 없다. 이제 이것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한 주인 게 내일 권성동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고 내일 모레가 김상민 검사가 있죠. 예, 김상민 검사가 17일인가요? 그럼 목요일이네? 오늘이 15일. 내일 모레가 수요일이구나.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오후 2시인데 혹시나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뭘요? 기각이 되지 않을까. 왜요? 뭐 기존의 사례들 한덕수 사례들 좀 비춰봤을 때 사법부가 또 권성동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기각 나오는 거 아님?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추측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1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과 뭐 육하원칙에 따른 정황이 존재하는데 권성동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의 상당성에 비춰서 말하자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뭐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잘못 건 거라든지 아니면 그 윤 본부장이 수사를 받을 때마다 끝나고 전화 통화를 원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증거인멸과 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된 입장도 뭡니까?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저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쉽지 않다. 이거는 말하자면 한덕수의 경우에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에 대한 거를 본인의 주장과 특검의 주장이 지금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이 반영이 됐다면 권성동은 부패사범 부정부패인데 이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재판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말하자면 무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쪽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대본 쓰시면 이제 감히 좀 불경한 소리를 좀 하자면
저 가끔 작가님 대본 볼 때마다 이제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플로팅. 뭐 하는 대본 거예요, 지금? 플로팅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좀 뭐 하는 거예요? 대본 아니 있는 플로팅이야? 그대로 네? 얘기를 갑자기 나는 솔로예요. 뭐요? 아니 영식은 솔로. 유부남 박영식의 쌍쌍 파티예요 여기? 뭐예요 지금 이거? 그게 아니고 네. 내일 강릉 날씨를 보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권성동 영장심사 예고편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이제 야시장답게 좀 매우 큐트하다. 이런 생각이 강릉엔 있어서 비가 와야 됩니다. 네. 강릉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강릉에 비가 오는 건 다행인데 예, 천둥 번개라고 하니까 권성동에게 우르르 쾅쾅 내릴 만한 영장 발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 작가님의 뜻을 좀 이해하기로 하고요. 한학자는 왜 이럴까? 한학자는 17, 18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특검 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걸까요? 특검의 입장은? 아니 메시지 자체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보통 2번, 3번 이렇게 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받잖아요. 네네. 그래 지금 3번 지금 안 온 거, 3번은 불응한 거 아닙니까? 네. 3번을 불렀다는 거는 사실 맥스로 해준 거예요. 네. 다 해줄 거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학자라는 분은 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뭐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예? 병원에서 참 힘든 일을 겪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본인의 본거지 예? 저기 무슨 궁전 있잖아요. 네. 궁전에 지금 병력을 모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예. 예? 방어 병력을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7일 또는 18일에 출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날 또 어디 어떻게 아플지 압니까? 어디가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 거기 병력을 왜 모읍니까?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그날도 안 오면 그날도 안 오면 결국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 특검이 갈 것인데 예? 체포하러 갔더니 뭐 예? 아파 못 나가. 위에는 하얀 옷 아래는 까만 바지 입으신 분들이 예.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가득 메워가지고. 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보여서 그 전에 물론 이제 이미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전에 이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는가 할 거면 17, 18일이면 내일이 16일이거든요. 네. 그 17일이면 17일이고 18일이면 18일이지. 오히려 이것도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17 아니에요? 또는 18일. 그리고 이게 전국 도자 절제술이라는 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전극 도자 절제술 네. 시술을 한학자가 받았어요. 네, 부정맥을 치료하는 이제 수술인데 입원 기간이 며칠이라고 AI가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보통 3일이에요. 하루에서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별거 아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뭐 그런 수술이고 근데 뭐 고령이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은 돼야겠죠 당연히. 근데 예. 이게 버틸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예. 자기네 거기를 요새화해서 버틸려는 그림을 연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럼 통일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가뜩이나 말하자면 이게 이제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텐데 이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뭐 거기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성전? 네, 성전을 요새화해서 버틴다 이러면 금방 오버랩이 되잖아요, 누구랑. 그러면 이거 버틸 수 있는가? 누구랑 오버랩이 됩니까? 에? 누구를 오버를 해요? 에? 그거를 할 때는 미사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그 정오치가 총을 그러고 갖다가- 있는 거야? 어? 아니 이거를 비화폰이라는 거는 이게 도청이 안 되기 때문에 비화폰인 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못 하니까 이게 비화폰인 거 아니냐? 어? 이런 방송 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출석을 해라. 출석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어떤 뭐랄까 피로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피로감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영장 집행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또 종교 탄압이니 뭐니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라는 것도 좀 기습적으로 읽어야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통일교 총재라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해보고요.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뭐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본인이 뭐
거의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했네요. 줄리 관련된 줄리는 다들 아시죠? 그 과거에 안혜욱 전 태권도 연맹 총재였나 회장이었나 이분이 소위 접대하는 뭐 직원이라고 해야 돼요? 접대부와 비슷하게 활동을 했다. 김건희 씨가 라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수사 상황을 검찰 내부 상황을 수사 정보를 윤석열 김건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고 윤석열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잘했다. 근데 또 김상민 본인은 이런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행위는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본인 입으로 진술을 자백했을까? 매간매직이 아니라 네. 업무상 포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공천을 받은 게요? 네, 네. 아, 이게. 네. 이 업무상 포상은 근데 네. 이거 그러면 될까? 이거는 이 자백은 나를 의율할 법률을 바꿔주세요. 난 매간매직이 아니라 업무상 포상을 받은 거라고. 내가 일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거를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걸 하라 그랬다고 시켰다고 잘했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 나는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적어도 뇌물이나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렇죠. 뇌물죄의 핵심은 네. 뇌물을 예를 들면 뇌물을 준 녀석과 예. 받은 녀석이 예. 다 같이 처벌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뇌물이어서 예. 뇌물 받고 요 공천해 준 거면은 대가성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은 뇌물을 예를 들면 이게 뭐 1억 4천만 원어치인지 예. 아니면 이게 뭐 그 가짜 그림이어서 뭐 가격이 떨어지는지는 그건 액수에 따라서 이제 이 책임져야 될 이게 달라지지만 예. 준 사람이 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민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상민 주장은 내가 공천을 받은 건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경우는 그러면 윤석열이 부당하게 그렇죠.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예?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예? 그걸 통해서 나중에 공천으로 보상을 해줬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김상민은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 입으로 이거를 내뱉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진우 씨가 돈을 줘서 예. 내가 심부름 갔다 온 것이다. 예.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자꾸 그림으로 날 엮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법꾸라지는 법꾸라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은 알았는데 이 특검팀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거 뇌물도 아니고 청탁금지법 혐의로 적용해서 영장에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 엮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보강한 다음에 뇌물로 가든지 다른 혐의로 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김상민 전 검사의 법꾸라지 기술 한번 들어갔다. 법기술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고 오늘 정치와 시장을 도와주시는 분은 소중한 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이오지오의 후속 패션 제안 긴팔이 나왔습니다. 긴팔 롱숏. 긴팔 심육수 티셔츠. 하단에 또 로고 보이시죠? 이런 게 또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어디까지 가세요? 카메라 다시 돌아오세요. 예,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항상 이중 박음질 잘 되어 있다. 클로즈업 쫙 당겨주세요. 자, 이중 박음질 안 늘어난다. 쫀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목 늘어남이 방지가 되어 있는 우리 이오지오 티셔츠 이제 긴 소매가 나왔습니다. 원단은 변함없이 고급 장섬유를 활용하고 있고요. 부드럽고 긴 섬유를 쓴다라는 거는 부드럽고 변형이 적고요. 통기성이 우수하고 보풀이 방지되고 염색, 색이 덜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가는 한 장에 35,900원인데 야시장 특가로 뭐다? 하나에 25,900원을 드리고요. 두 벌을 구매하시면 259. 배송 메시지에 정치하시라고 써주시면 양말도 한 켤레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꼭 배송 메시지에 정치하시장 써주시고 두 벌을 구매하시면 양말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하시장은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와 함께합니다. 다음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꼰대국밥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패널 두 분의 저녁 식사를 또 뜨끈하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대국밥은요, 귀찮고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일단은 포장을 뜯고
냄비에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물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끝이다. 예,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조리법입니다. 엑기스나 분말로 만든 국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진짜 돼지엔 순대국밥. 꼰대국밥은 가지산 돼지국밥의 온라인 브랜드이고요. 100% 국내산 한돈 앞다리살과 사고를 사용해 직접 육수를 냅니다. 먹어봅니까? 예, 드시면 됩니다. 라면 끓일 시간에 이젠 국밥을 먹겠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진짜 국밥. 꼰대 국밥이에요. 새우젓도 같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우젓도 같이 옵니다. 이게 옆에는 다대기까지. 국밥은 새우젓이죠. 다대기까지 같이 옵니다. 아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뜨겁다. 예. 열정이 대표님이 열정이 넘치셔갖고 너무 끓였네. 야, 근데 이게 포장 순대국밥에 순대가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순대가 쫀쫀하다. 그러네요. 예. 아우. 국물도 좋다. 아우. 아우, 저 이제 밥을 푹푹 말겠습니다. 아우. 이거를 몇 분 동안 먹어요, 우리는? 이제 드실 만큼 드시면 됩니다. 예. 드시다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됩니다. 예. 야, 밥을 푹푹 말아가지고 한번 잡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두 번째 먹어보는데 저번에는 그냥 돼지국밥이었고 이번에는 순대국밥인데 야, 이 순대가 제대로네. 순대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일반적인 순대가 아니라 예. 직접 만든 순대네요. 이런 안에 속에 재료나 이런 것들이 겉을 싸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와. 좋네요.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이 순대와 고기를 보세요. 야, 이 밥 때문에 너무 더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대 좀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순대 상태가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와, 미쳤다.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한 이래 대표님이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네요. 이걸로? 네? 이거 제 젓가락인데? 아, 그래요? 아, 새우젓만 뜨는 한 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먹어버렸는데. 그래요? 됐어요. 네. 이 고기도 굉장히 좀 아이고. 퀄리티가 느껴지네요. 이게 좀 굉장히 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이게 얼마입니까 한 팩에? 가격 안 말해줘요? 요거는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메뉴가 선택할 메뉴가 많아서 옵션이. 꼰대국밥 옵션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장사를 꼰대처럼 하네. 아니,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다대기를 여기가 좀 넣어보면은 다대기가 많이 맵지가 않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국밥에 국물이랑 순대랑 고기가 다 그 조화가 굉장히 좋고 네. 퀄리티가 다 있네요. 고기도 야, 한겨레에서 장사를 좀 해보신 우리 또 김환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맛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고기가 이렇게 비계가 많고 이런 고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괜찮은 부위를 잘 썰어서 살코기 위주네요. 살코기 위주로. 이게 이제 돼지국밥 처음 드실 때 부속물이나 비계가 많으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이제 알맞은 살코기들이. 맞아요. 이게 못 먹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꼰대 돼지국밥엔 수육은 없어요, 그런 게. 예. 이 전체 부위가 살코기와 순대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살코기도 굉장히 얇게, 그러니까 차돌배기 정도 굵기에 딱 먹기 좋은. 지금 우리 순대도 탄력이 있습니다. 순대가. 순대가 풀어져 있지 않다. 오. 야, 우리 초토화 팀이 순대국밥을 초토화하고 계십니다. 야, 근데 특별히 김한 기자님께 제일 나중에 끓인 것 같아. 너무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원래 옛말에 그 미운 사위 오면 뜨거운 매생이국 준다고.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삐딱해요. 뭘 주면. 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먹었던 수육국밥도 맛있는데 돼지국밥도 맛있는데 야 저는 오히려 순대가 좀 들어가니까 이게 더 맛있네요. 아, 더 낫다. 그리고 여러분 꼰대국밥에 여기 들어간 순대는 당면 순대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면 순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기성 당면 순대가 아니라 이 순대를 만든 순대 같은 그런 맛이다. 근데 이게 제일 아까도 저희 제작진이 준비하는 거 봤는데 진짜 여러분 그냥 오잖아요? 뜯어서 넣고 끓이면 끝. 햇반, 홍당 끝. 아 이거 맨날 먹으면 더 살찌겠다. 웨인 루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미 웨인 눈이 웨인 아 이미? 네. 2배가 될 수 있겠네요. 웨인 루니 2배. 포장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근데 국물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째로 얼린 거예요. 국물까지. 그러니까 이제 얼린 거야 그냥. 이걸 얼린 거를 얼려서 녹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뜯고 끓이면 끝이다. 끓이면 끝. 세상 간단합니다. 야 좋다. 꼰대 국밥. 아유 좋네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방금 멘트 되게 꼰대 같았어요.